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PC 주변 기기 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군도 다양하고 또 사용자들마다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는 재미도 꽤나 쏠쏠하죠. 자, 그래서 키보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레이저에서 굉장히 독특한 키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데스스토커 V2라는 녀석입니다. 오늘은 이 레이저 데스스토커 V2 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저는 키보드의 구조에 따라서 제품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식 키보드는 블랙 위도우 시리즈라든지 또 메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어쨌든 멤브레인 쪽으로 보면 또 오나타가 있고요. 광축은 헌츠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스스토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데스스토커는 원래 펜타그래프 형식의, 그러니까 얇은 키보드 라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표 펜타그래프 키보드가 바로 데스스토커였죠. 그런데 이 제품이 V2로 넘어오면서 광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제품은 V2 프로 풀사이즈 모델인데요. V2 프로는 또 텐키리스 모델이 있고 또 그냥 V2가 있는데 프로가 붙는 모델은 무선 제품이고요. 선이 없죠. 그리고 V2는 유선 풀사이즈 모델입니다. V2 프로 텐키리스 모델과 V2 모델은 국내 정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출시할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알루미늄 재질의 상판 하우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비키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키높이가 낮은 키보드를 말합니다. 스펙상 가장 얇은 하단 두께가 키높이 포함 18.4mm, 상단 두께가 24.3mm입니다. 자, 실측을 해보니까요, 가장 두꺼운 본체 부분이 10.38mm, 가장 얇은 부분이 9.04mm였습니다. 로우 프로파일이니까 당연히 키캡도 얇겠죠. 축과 물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5.24mm, 키캡 두께는 4.43mm였습니다. 자, 키캡은 레이저 에칭에 긁힘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문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도 에칭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측 상단에 멀티미디어 관련 키와 롤러가 있는 게 유일한 특징이에요. 미디어 키의 기본 세팅은 한 번 클릭하면은 재생, 정지, 그리고 두 번 클릭하면 다음 재생, 그리고 세 번 클릭하면 이전 재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롤러는 예상하시다시피 볼륨 조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롤러를 누를 경우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가진 단순한 레이아웃과는 다르게 상단을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이 모델은 총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상단에 있는 C타입 USB 포트를 통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또 동봉된 동글을 사용해서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무선 연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위치한 이 스위치는 전원 버튼 역할도 하면서 무선 연결 방식을 선택하는 셀렉터 역할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하려는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은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백라이트를 50% 정도의 밝기로 사용할 경우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방식으로 연결하면 최대 45.5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5일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47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면 한 6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키보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낮은 키 높이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에서 이를 위해서 새롭게 레이저 리니어 로우 프로파일 옵티컬 스위치를 내놨는데 이 모델에 들어간 레이저 리니어 로우 프로파일 옵티컬 스위치는 작동 거리가 1.2mm, 압력이 45g입니다. 이 작동 거리가 짧은 거기에 광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력 반응이 빠른데요. 타고음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타건도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제품의 타건감이 뭐 좋다, 나쁘다, 어떻다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펀치맨 V2 리니어와 비교를 해보면 같은 광축, 같은 리니어라고 하더라도 타건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뷰 작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우 프로파일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키보드를 게임에 사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게임을 좀 이렇게 계속 좀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약 게이밍으로 접근한다면 이 녀석보다는 헌츠맨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예민한 키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하겠지만 입력 거리가 상당히 짧고 또 깊이감이 진짜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게이밍 쪽으로 본다면 좀 글쎄요, 제 기준에선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은 힘으로 굉장히 경쾌한 타이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덜하고요. 그래서 장시간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이 부분은 개인 간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맞다,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직접 타건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멀티 디바이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멀티 디바이스 제어가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 로지텍 키보드 리뷰한 것도 이 제품과 비슷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델 상단을 보면 1, 2, 3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면 키보드 숫자 버튼에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몇 번 프로필이 활성화 중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버튼마다 제품을 페어링하게 되면 이제 등록한 프로필을 선택을 해서 연결한 제품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연결을 했는데요.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3번까지 하려니까 좀 그래서 1번, 2번만 이제 전환을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2번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1번 넘어갈게요. (2번)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칭으로 전환을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오타가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잘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 프로필 버튼을 누르면 전환 간에 입력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오타가 간간히 있었는데 이 오타가 전환을 하고 넘어가는 시점에 딱 그 첫 단어 정도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환 버튼을 누르고 바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뭐 한 단어 정도 이렇게 입력이 누락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저는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한 거지 실제 사용을 할 때 프로필 뭐 바로바로 전환해가면서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타이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또 로우 프로파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로우 프로파일을 선호하는 게 아니시고 게이밍이 주 용도라고 하신다면 저는 레이저 브랜드 광축 라인에 한해서는 펀치맨 V2 리니어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격이 좀 비싼데 국내 정발가 기준으로 31만 9천 원입니다. 예, 굉장히 비싸죠. 현재 24만 9천 원에 예약 판매 중인데 만약 이 제품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예약 판매 때 조금 좀 쌀 때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만 9천 원도 비싸긴 한데 31만 9천 원은 너무 비싸죠.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